예,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삼성 재판 파기환송 재판이 있어서 갔는데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 재판을 들어가려고 아마 8시쯤에 도착해갖고 번호표를 28번인가 받아서 가까스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심을 하고 한 4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텐트를 치고 어떤 인간이 텐트를 치고 있었고, 그게 하여튼 여자가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제가 28번이었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좌파 같이 보였던 여자인데 삼성 여자는 아니었었고, 당연히 뭐 우파는 아니었었죠. 근데 뭐 재판을 처음 왔는지 이거저거 묻는데 뭐 그렇게 뭐 제가 또 상냥스럽게 대답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저쪽 냄새가 났었어요. 하여튼 그 여자가 몇 시에 왔는지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9번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죠. 29번이나 30번까지 번호를 자르는 거였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오후 재판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도 삼성에서 자기는 대통령의 질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수여하게 된 희생자라 이렇게 하고 제가 엄청 화가 났었는데, 예,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오늘은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의 서정 체부 결정,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해 양쪽에서 증인 요청에 대해서 체부 결정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사들이 이 항소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항소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뭐 검사들이 그 양재식, 김영철, 장성욱 또 예, 이렇게 해서 4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김영철이가 주로 했어요. 1심 때 봤을 때 머리를 굉장히 스포츠용으로 자르고 아주 깡패처럼 생긴 이 김영철인데 이번에 보니까 머리가 좀 길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말투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남이 듣든가 말든가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는 식으로, 하여튼 이 인간이 하는 말투가 그래요. 그냥 네가 듣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혼자 씨부리겠다 하는 뜻으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씨부리는데 점잖은 엄청 떨어요. 예.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엄청, 제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건을 이제 웬만큼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들으면서 내 일방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 사건은 다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제 이경재 변호사님 측을 통해서 최세훈 씨 재판을 받고 오정찬 기자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물론 제가 양쪽에 다 재판을 들어가 봤지만 김영철이가 아나 무인격으로 엄청 씨부리대면서 삼성하고 대통령 외면하는 관계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하고 대통령하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삼성에 현안이 있었고 대통령 그 현안을 알고 그 현안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현안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뭐 대법원에서 한 파기환송된 그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뭐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몇 번 받아 적으면서도 너무나 제가 뭐 생각했던 그 이하로 저질로 했었기 때문에 기분 내키면 받아 적기도 하고 뭐 또 안 받아 적기도 하고 뭐 졸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해서, 대통령 요구에 편성을 해서 준 거다. 물론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영재센터 지원한 거나 승마 여기서 지원한 거, 이것이 이제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 이후에 이루어졌었고, 검찰이 하는 얘기가 삼성은 뇌물 요구에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검찰이 볼 때는 이재용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서로 윈윈하는 거였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그 합병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었고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데 있어서 대통령이 우호적이었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시 뇌물 요구에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통령 뇌물을 제공했었고, 그리고 여러 증거가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서 9월 때까지 청와대 문건이 있었던 거를 보면 삼성 현안은 우리의 현안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거하고
삼성이 원하는 거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제1 기업인데 대통령이 신경 안 쓰나요? 아니 문재인은 왜 삼성을 왜 톡하면 왜 찾아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때 이 정부 내에 캐비넷 문건과 또 동일하다. 적극적으로 요구에 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거 좀 날짜는 못 적는데 안정범 수첩에 성모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라고 대통령이 했다는 것도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기업이 어떤 후원사가 돼갖고 후원을 해주는데 대통령이 고맙다고 하는 건 그거야 뭐 사실 보면 대통령 성품이죠. 문재인 같은 거 그리고 저런 게 뭐 고맙다고 하긴 하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작년에 삼성 인도 공장 갖고 지가 인도에 공장 건립한 것처럼 중앙을 딱 차지한 놈인데 뭐 감사하고 뭐가 알겠어요? 근데 박 대통령 성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응? 성마 후원사로서 지원해준 게 고맙다고 하는 건 당연히 박 대통령 성품이 아니었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했고 대통령이 거기 안정부 수첩에 성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이재용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적극적인 관계였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또 몇 년에 그 순방을 할 때 대통령이 순방을 할 때 박상진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악수를 청했다.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해외 나와서 순방을 하면서 기업 있는 거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악수한 게 뇌물을 요구하고 주고받은 사이라고. 그래서 악수를 청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익 간에 뇌물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뇌물 공유하고 반대 급분을 챙겼다. 삼성이. 그러면서 저쪽 얘기를 했는데 저는 듣다가 땅바닥에 앉아갖고 페이스북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답답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검사들 얘기에 막 이제 열을 받죠. 그래서 뭐 여기 또 보면 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편성했다, 승계 작업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삼성 코아스포츠에 용업 대급 지급하라는 거 삼성에서 코아스포츠 슬리볼 독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면 보통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독촉하는데 이 경우에는 뇌물을 주려는 삼성이 독촉을 했다 이거예요. 이영국 이 사람 이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책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영국이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면서 하여튼 삼성에서 나서서 빨리 했다고 돈을 주려고 빨리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김영철의 항상 얼굴 표정은 남이 듣거나 말거나 지갈 길을 간다는 듯이 그냥 읽어대는 거예요. 엄청 점잖은 떨면서 진짜 이런 사람 사회에도 있어요.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짓밟으면서 하는 이런 인간들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정유라가 받은 그 특혜가 최순실이 받은 거고 최순실이 받은 게 대통령이 받은 특혜다 하면서 제3자 뇌물에서 얘기를 해가면서 부정한 청탁의 목적은 승계 작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다른 검사 강백신이가 또 이제 양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도 사실 제가 잘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 새끼가 헌법 11조를 얘기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헌법 11조로 헌법적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국민 아니에요? 헌법 11조를 대통령은 왜 적용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안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89억 뇌물을 주고 81억 횡령을 하고 뭐 이런 걸 쭉 읽어가고 대통령이 징역을 살해에 두고 실형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양형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재용이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끼가 하는 얘기가 그 징역 한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정도를 줘야 된다. 이 정도 범죄라면 이제 이렇게 씹으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이게 구형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범죄라면 이렇게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들었어요. 그전부터 잘 안 듣고 페이스북 보고 막 한숨만 쉬고 있었었죠. 바닥에 앉아갖고. 근데 뭐 입석을 한 20장 입석을 한 20개 줬나? 근데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기자들 주고 관계자 주고 하면 거기가 그런데 아마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물론 또 오늘도 늦었죠. 28번 29번 된다면 이거는 입석 자리니까 그래서 서 있다가 바닥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었죠. 그 강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도 요즘에 이제 다른 재판권으로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새끼도 아마 그 2017년도부터 대통령 재판 그때 할 때부터 쭉 들어온 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뇌물들을 주고받는 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주고받았다 이거예요.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위법으로 해야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그 삼성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거 그거를 찬성하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청와대가 지시해서 여기 대해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신규 출자 순환 고리 뭐 이렇게 등등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뭐 그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두 분 재판에 들어가 봤는데 뭐 듣기는 듣지만 그런 어떤 그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재용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7조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 이재용이가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 주주나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민노총 새끼들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뭐 그 민노총들도 이런 얘기를 알고 있을 테고 또 기사를 통해서도 물론 알고 있을 텐데 법정에서 이 개 엉터리를 들으면서 이 민노총들이 좌파들이 나가서 얼마나 떠들어 제끼겠어요. 물론 제가 들은 거를 제가 떠드는 것처럼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도 제가 잘 듣진 않았었고 뭐 노트에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씹으려고 돼서 제가 좀 성질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재용이 개인적인 이익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제일모직 극대화 이익을 취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여기서 대통령은 이재용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안종범 수첩에 대통령은 이재용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용 스스로가 대통령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철이가 하는 얘기는 진짜 말하는 스타일로 보면 참 굉장히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뭐 검사들로서 스스 와서 있긴 하지만 물론 내용도 그렇고 스스 읽는 태도 자체도 진짜 이런 인간 있어요. 막 안하무인격으로 막 지 말만 하고 듣든가 말든가. 그런데 대체로 이런 내용을 억지를 편다든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런 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재용이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고 장충기나 최지성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로비와 청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가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매수를 하여서 적극적으로 이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는 얘기가 박원호의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원호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면서 삼성이 본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들이 일반 회사의 업무를 눈구멍큼도 몰라요. 저도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수입을 대행해달라고 하면서
수입 대형 계약서를 맺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회사가 클 경우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내줘요. 물론 저는 간단한 계약서를 하죠.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보내주면 큰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고치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검사들은 삼성이 그 박원의 진술에 하면 삼성이 이런 계약서 초고를 만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예요. 그러면서 삼성은 2014년도에서 그 삼성이 성마 지원사로 후원사로 되고 난 이후에 2015년 7월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나, 그렇지만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불법적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나 롯데와 다르게 이재용은 성마협회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윤의 관심을 보고 예측할 수 없는 이재용은 성마협회를 인수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윤에 대해서 관심을 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노트에 대통령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3년이 지나서 정말 우리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검사님이 2016년도에 자팔들이 촛불들이 뜨들은 그대로 똑같이 씻고 있어요. 당연하죠. 물론 당연하지. 지금 그 상태대로 대통령을 깜빵으로 보내고 이재용을 깜빵으로 보내는 게 이 사람들 목적이니까 정말. 그런데 그 얼굴에 거짓말 씹어대는 검사들의 얼굴이, 그러면서 대통령 반대 근무로 합병을 잘 할 수 있었고 성마 뇌물 대가를 줬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대가를 요구를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한테 이런 삼성이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뇌물 요구했다는 게 짧은 시간 면담한 거 외에는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대통령 성격에 돈 얘기를 할 사람이에요? 대통령 성격에 금액을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검찰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레이저를 쏘았다. 그래서 2014년 9월 반대 근무를 준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레이저를 쏘았기 때문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재용이 뇌물을 주고 당당하게 대통령 내리를 쏘가면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대통령이 그런 뇌물을 받았겠냐고 하는 말이 저절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검사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대통령이 레이저를 쏴가면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삼성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범죄를 가장하고 은폐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는 자기네가 대통령한테 이런 요구를 당했고 권력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사들은 범죄를 은폐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하면서 은폐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재판장에서 삼성 직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좌파 몇 놈들 서 있는 놈들 이렇게 하고 우파 쪽은 저 혼자뿐인데 정말 이 혼자 제가 이걸 듣고 있는다는 게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 또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너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를 이걸 들을 수 있는 우파가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이걸 듣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최성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용했던 유일한 기업이었다. 물론 뭐 SK나 롯데는 주려고 했다가 안 준 것도 있었고 뭐 SK는 안 줬고 롯데는 줬다가 다시 받았고 조금 경우가 다르는데 삼성은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또 검사가 이제 강백신 했다가 다시 김영철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였는데 2015년 7월 이전에 반대 건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2015년 7월 달에 아주 당당하게 강력하게 뇌물을 요구했다. 이게 검사들이 씹으는 소리였어요. 오늘. 물론 지난번에나 마찬가지고 오늘은 더 자세하게 항소 이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SK나 롯데는 속국적이었다. 그리고 지원은 안 했다. 기존 판례와 보건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뇌물 뭐 여기에 대해서 이때 양형에 또 얘기를 했나 봐요. 2016년부터 1억 원 이상은 뇌물 공여 사실에 있으면 실형을 선고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건을 뭐 쭉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조이팔 사건 뭐 이런 뭐 뇌물 2억 횡령 20억 한 그런 사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용은 이런 범죄들에 비해서 뭐 5분의 1을 부과하고 또 뭐뭐에 비해서 9분의 1에 불과하고 또 뭐뭐에 대해서는 이재용이 받은 형이 4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횡령이 89억이니까 이런 걸 볼 때 양형은 뭐 쭉 이제 얘기를 했어. 뭐 구간이 어떻고 저쪽 이제 쭉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검사들이랑 씹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헌법 11조 그 얘기를 하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려가 단절되고 재계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경영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고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검사들이 아주 지들 딴에는 무슨 명언을 얘기하는 것처럼 요따위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제 그 앞부분은 거의 못 듣는데 나중에 이제 들으면서 귀가 번쩍 떠 있었죠. 아침 발련 소리를 하는구나 판사들한테 아주 그 뭐 그럴듯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를 쫑긋 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물론 저도 이때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삼성 직원이 박수를 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상 삼성 직원이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좌파 놈이 있어요. 그 새 놈이 들어왔는데 그 놈이 친 걸 제가 보지를 못해갖고 이제 벌떡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물론 그 순간에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정이 됐는데 휴정돼서 나오면서 제가 그 한 여자한테 물었더니 이 여자는 모르겠다고 딱 잡아떼고 복도에 나가고 이제 물었어요. 제가 이제 그전에 월급 받던 거한테 물어봤더니 민노총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휴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검사들한테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저는 저것들이 2016 했던 거짓말 그대로 한치도 달라진 것도 없이 대통령이 죄를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깡그리 모욕시키는 저런 죄를 아직도 씹으려 있구나 싶으니까 막 소리 지른 생각이 엄청 났었죠. 그렇지만 좌파도 있으니까 제가 또 소리 지르면 좌파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비밀을 주게 될 테니까. 근데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이 좌파는 물론 그 텐트를 주고 잤다는 놈이 좌파였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놈은 이제 자리에 앉았었죠. 그랬더니 이제 재판하기 전에 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새끼가 야 재용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진을 막 말렸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뭐 여의도 좋아요. 뭐 히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법원 직원들 같으면 우리였다면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조용히 하세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리 지르면 이 좌파들한테 빌미를 주게 되니까 이제 하여튼 뭐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제가 말은 안 하고 이제 휴정 시간이 됐었어요. 휴정 시간이 돼서 한 15분 정도 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성 측에서
그 항소 이유를 말하는 그런 거였는데 항소 이유를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양형 판결란 대법원에서 판결난 아니면 뭐 항소심에서 또 대법원에서 올라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양형에 대해서 왜 자기네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태평양 변호사가 하게 됐는데 장상균이라는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인재 변호사라면 지난번에 한 거 같고 이번엔 이인재 변호사가 지난번에 할 때도 제가 엄청 화가 났었죠. 진짜 걔 엉터리를 태평양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이인재 변호사는 되게 유명한 판사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아마 1심과 2심에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1심하고 2심하고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어요 이번에. 응? 너무나 노골적으로 아주 자기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개 엉터리를 씹어대는 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인재 변호사가 했었고 이번에는 장상균이라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개별 현안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지원에 대한 것도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요구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수동적으로 지원을 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물론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처음부터 첫 마디가 이따위였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 얘기하는 거면 심리한 뭐 경감이 10가지가 있는데 8가지 승계 작업이 있고 뭐 2가지 기타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들 현안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다. 그리고 1심 2심은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 사실 그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이제 없는 걸로 다 됐고 그다음 2심에서 그 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정희가 2년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런 거였었죠. 이제 여기 대해서 대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정훈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1심에서도 대통령이 그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것 그랬는데 최수원 씨 재판에 가서 그 대통령하고 최수원 씨 재판에 가서 항소심에서 경영권 방어권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고 바이오 사업권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인정했고 그러면서 최순실은 삼성 사람이 아니다. 삼성의 현안을 모른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최재훈 씨가 뭐를 알아서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으며 지금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었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단 한 명의 사람도 신문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최승훈 씨 재판에서 진짜 제대로 된 증인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삼성 쪽에 관련된 사람 나오질 않았었어요. 증인이. 그러면서 이 판사도 이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건과 관련된 단 한 번에 삼성 재판에서 최승훈 씨나 이런 거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 신문이 없었다. 그럼에도 최승훈 씨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 그러면서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뇌물 공여 없었다. 수뢰자 요거 하여튼 대통령 아마일 텐데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자기네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참 미쳤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묵시적 청탁 인정한 것이 2가지고 또 합법적으로 또 뭐라고 하는지 청탁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2015년 5월 20일 자기네가 그 합병에 대한 의사 결정이 있었던 거 좀 이때 있었지만 뭐 엘리엇이 반대를 했고 뭐 그런 자기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7월 17일 합병을 승인을 했고 근데 9월 2일 날 삼성하고 제일모직 이거 9월 2일 날 합병이 됐었다. 그러니까 단독 면담에서 국민연금 합병을
채택하였는가 보건복지부 보고 찬성하라고 했는 특혜가 있었나 이런 청탁 없었다. 시기적으로 날짜로도 사실 이게 안 맞는다고 삼성이 계속 주장해 온 거였었거든요. 자기네가 합병하려고 이게 끝난 지가 언젠데 대통령하고 2015년 7월 25일 날 만나갖고 무슨 면담을 하면서 이런 거 다 끝난 현안에 대해서 무슨 대통령 보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겠냐 하는 게 계속 주장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날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청탁 없었다. 그리고 2014년 9월 10일 단독 면담이 있었고 이때 아무 일이 없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이때 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5분 미만의 짧은 면담만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합병 얘기 없었다. 합병이 주총에서 7월 17일 날 그거 다 이루어졌었다. 현안이 그때 해결됐었다. 2차 면담 단독 시에 이런 2차 면담은 이런 현안이 다 이루어진 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종결된 현안을 청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병 청탁은 불가능하고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검사들은 그 안에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특혜도 없었다. 그러면서 뭐 청와대에서 뭐 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거 지원하라, 동의하라, 뭐 이런 특혜 없었다. 물론 그 이제 이게 청와대나 국민연금 쪽에 나온 사람이 이런 특혜가 없었다고 정언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합병 청탁을 했다는 것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성 변호사들은 뭐 3차 면담이든 여기서 전부 다 청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풍상 누구 만나서 돈 얘기할 분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청탁이 없었다 뭐 이런 거는 삼성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청탁이 없었다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자기네가 대통령의 질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건이 면담을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청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의 질책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이 후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들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도 다른 기업이 이렇게 당한 거와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현대차 근데 이런 현대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제가 하여튼 서울에서 못 들었는데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짧았는데 요거를 누구 남편의 회사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그걸 딱 들으면서 이때도 제가 헉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마저도 최순실의 남편이라고 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안종범에 전달해서 안종범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도록.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 상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하도록 한 거는 아마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종범이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이거는 제가 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오 기자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달에 이 시점은 대통령이 언제 요구했냐가 대통령이 언제 요구하였나 요거는 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언제 이 시점이 박 대통령이 언제 요구하느냐는 문제인데 현대자동차가 부회장 김영환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납품이 없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었겠죠. 물론 뭐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다면 그 회사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 뭐 대통령이 좋은 회사 못 끊하나요?
아니 대통령이 중소기업 업체를 대기업에 권해주는 게 뭐 나쁜가요? 아니 그래서 대기업이 그 회사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 중소기업 장려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에다 권하지 못해요? 아니 그런 정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응? 근데 이 나라 검찰은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한테 이런 강요니 뇌물이니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성원이 설립한 회사 이런 거예요. 진짜 태평양의 변호사들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틀렸어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민노총이 기자들이 저걸 듣고 민노총이 가서 떠벌릴 텐데 기자들이 쓰댈 텐데 이 엉터리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래갖고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겠어요. 예? 삼성이 오늘날 재판에서도 이 엉터리를 얘기를 하는데 플레이그라운드 광고회사 차은택 회사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지난번 제가 옛날에 항소심인지 거기에서 봤을 때 그것도 태평양 변호사죠. 최수은 씨가 만든 더 블루케이라고 해갖고 제가 재판 끝나고 변호사님 더 블루케이는 고영태가 만든 건데 왜 최준 씨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또 플레이그라운드를 최수은 씨가 만든 회사, 최수은 씨가 건립한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요거로 30억 지원을 결정을 했다. 현대에서.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원한 것이 이 사건과 자기네가 삼성이 당한 거랑 매우 유사하다. 수동적인 지원이고 끌려가면서 지원을 했다. 제가 노트에다가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썼어요. 대통령한테 끌려가면서 지원했다. 물론 그렇겠죠. 지금까지 그랬겠죠. 근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돈 얘기했어요? 박 대통령 성폰에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삼성만이 질책을 받았다. 2차 단독 면담 시 강한 질책을 받았다. 진짜 변호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는 요구가 공익적 명분을 얻기 위해 지원 요청한 거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차 면담 시 홍석현이가 개지랄 해갖고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재용한테 혼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이 혼나갖고 와갖고 장충기 최지성한테 얘기하니까 기공자가 여자한테 처음으로 당하고 혼나고 오니까 벌벌 떨면서 난리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그렇게 다 해놓고 제가 그 재판 들어갔는데 지금 파기환송심의 변호사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자기네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공익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한 거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변호사가 한 거예요. 정말 대통령을 정말 불러서 이재용하고 대질신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통령 안 나오시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KD 쿠폰에서 제품 구매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뭐 롯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롯데 현안 이런 내용으로 2016년 3월 11일 안정분과 만나 애로사항 전달받았고 3월 후에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다. 정말 안정분 이 새끼라고 이따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현대차 그룹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을 당시
노사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런 현안이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청와대에 전달됐다. 그러면서 롯데나 KT, 포스코, SK 경우도 구체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삼성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자기네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 전부 다 첩보들이나 검찰들이 씨부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현안이 뭐가 있어요. 다들 없다고 대통령하고 이런 현안 주고받았나요? 근데 오늘 삼성이 왜 남의 얘기를 하고 이런 엉터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자들이 개쓰레기를 아직까지도 기사라고 실어대고 민노총 새끼가 들어와갖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삼성 변호사들이 이걸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전두환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만 보면 SK그룹은 청와대가 요청한 건데 우리의 비협조 때문에 신기가 상한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저 자세로 나갔다. SK그룹 거기 사장이 똑똑하게 갖고 박근영이랑 고영태가 찾아갔을 때 그 제안서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두 분인가 거절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박근혜랑 고영태가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SK 뇌물 안 줬잖아요. 사장이 똑똑하게 잘 짚고 넘어가서 안 줬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 변호사는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기네가 남의 재판에서 이렇게 잘 안다면 최순실 씨 대통령 재판을 잘 알고 했어야지 엉터리를 씹으릴 게 아니고 아니 삼성 변호사들은 SK나 KT에 대해서 이런 거 신문에 난 거짓 엉터리 듣고 하는 거지 잘 알아. 이 재판에서 대통령 재판에서 이 사람들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줬다고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안 들었잖아요. 대통령 재판에 나온 거 모르잖아요. 근데 기사 엉터리 걔 검찰이 씹을대는 거 그걸 씹을대가면서 이거 청와대가 요청하는데 우리 비협조 때는 신규가 상한 게 아니지 염려된다? 라며 매우 저자설을 나갔다? 안 줬잖아요. 고영태 박근혜 찾아가갖고 그 사장님이 짚어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갖고 이거 안 줬잖아요. 제안서 틀려갖고 안 줬잖아요. 또 그러면서 신세계 또한 미르재단 출연 당시 대통령과 관계 있다는 걸 몰랐다가 보세요. 여기도 대통령이 요구했냐고요.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미래재단 K스포츠단 돈 달라고 얘기했어요? 안정범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언론을 통해 자기네들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언론을 통해 확인한 등골이 오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삼성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개 엉터리인지 오늘 한 거 다 나타나잖아요. 개 엉터리 언론을 듣고 했다는 거 언론 통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이 증인들이 제대로 말했어요? 특히 송경식 1월 17일 날 증인으로 나오게 한 송경식 대통령이 이미경 회장 CJ 엔터테인먼트에 이미경 회장 내쫓으라고 했다는 거 증언한 송경식 그 늙은이를 불러내갖고 대통령이 이미경 엔터테인먼트 CJ 엔터테인먼트 이미경을 내쫓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다. 그거 증명하려고 송경식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신세계 역시 등골이 옥삭했다. 대통령이 뭘 요구했어요? 언제 얼마나 돈을 요구했냐고요. 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때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씨부리 됐어요. 물론 그렇죠.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재용이는 평양에 끌려가갖고 냉면 먹고 왔나요? 그거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다가 냉면이 목에 넘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뭐 직권남용, 강요죄 무죄로 판단되었 이런 등등 얘기를 했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요구 돼서 가중되는 요소를 볼 것인지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양형에 대해서 뭐 판단해달라고 등등 얘기했었고 성반 지원에 대해서
승마 후원사로 지정되고 10개월 후에 그 10개월 동안에 지원이 없었다. 응?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지원을 했다. 똑같은 얘기로. 홍석현이 때문에 대통령 혼낸 거지. 그 기사를 JTBC가 계속 씹어댔기 때문에 화낸 거지. 언제 지원을 안 해줘서 대통령이 화를 냈어요. 어? 진짜 앉아있으면서 이재용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걸 너무너무 꾹꾹 참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지원을 했다. 그렇게 빨리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강한 질책을 받은 후에 했다. 강한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1, 2관은 러펌의 변호사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 삼성 소유했던 말 이것도 최세훈 씨가 강한 불만을 표출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최세훈 씨가 강한 불만 이거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도록 해달라는 거지 소유를 바꿔달라고 했나요? 자기네들 걸 해갖고 말 처분해서 자기네 돈을 가져갔다며요.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모순되는 이런 말을 최세훈 씨한테 덮으시고 대통령한테 덮으시는 이따위를 변호사가 오늘 씹으려고 있었던 거예요. 영재센터 마찬가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요구에 이런 식으로 무죄를 판단한 재단 지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게 1심에서는 무죄였 아니 2심에서 이재용 씨 항소심에서는 이거 다 무죄가 됐었어요. 교선제 또 변호사들은 얘기를 했죠. 계약서를 삼성이 만들어 주어서까지 삼성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나 계약서는 대단한 업무가 아니다. 사실 이거 맞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후원을 받는 업체가 영세하면 삼성이 초안을 건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검사들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저러고 앉아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적인 업무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설명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판사가 확인해라. 판사가 판단해라. 영차 독대 이거 정말 나중에 재판 끝물에 말도 안 되는 영차 독대 있었다 하면서 검찰들이 또 물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오늘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요 같은 증거가 없다.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와서는. 그러면서 변호사는 얘기가 2015년 12월 30일 날 최성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 박은호가 장난친 걸 알고 박은호 내쫓고 그 인천공항 가까이 있는 호텔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2015년 말에 오늘 제가 들은 말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무슨 최선 씨가 눈을 부라려가면서 그 박은호가 박상진 만나가고 다 장난친 거 아니에요. 오늘 재판에서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2015년 12월 30일 날 최선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 최선 씨하고는 현안이 해소된 이후에 만난 거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리고 보세요. 뭐 제가 조금 날짜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2015년 4월 10일 날에 8일 제가 10일 왔다 갔는데 4월 10일 날 최선 씨가 정유라가 애를 낳는 그런 결혼도 안 한 애가 애를 낳는 그런 사고를 치니까 박은호 정유라를 데리고 독일에 가서 말장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유라 승마 선수가 되도록 돌봐준 박은호를 데리고 박은호가 말에 대해서 잘 아니까 박은호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2015년 4월 10일 날 독일로 갔고 정유라는 5월 8일 날 혼자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정유라가 독일로 갔고 그 대통령하고 최순 씨가 만난 거는 2015년 7월 25일 날 만났고 이렇게 됐는데 시직을 봤을 때 무슨 대통령이 정유라의 존재를 알아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혼을 내고 이런 게 어떻게 되냐고요. 삼성 변호사들도 이렇게 해요. 현안이 해소되고 난 후에 최순실을 처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최소원 씨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안종범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호언을 하고 대통령이 질책을 하니까 호언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최소원 씨가 공모하여 정유라를 지원을 했다. 어? 물론 뭐 이제 그동안 나온 이 판시 내용을 원심이 대가성과 관련해서 인용한거가 보면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뭐 파기환송되었어도 이 점을 참작해서 뭐 이거 파기환송 재판에서 판사 보고 뭐 이렇게 고려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단독 면담에 또 얘기하면서 2차 단독 면담 최소원의 2차 단독 면담에서 그때서야 최소원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네가 인식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2차 면담 이때가 2015년 10월 22일이에요. 2차 면담 때 최소원의 존재를 인식했었다. 최소원과 대통령이 공모를 했고 그것이 일부라고 해도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이라는 것일 뿐 이것을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4시 검사들이 이런 양형에 대한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4시 이제 50분 이제 거의 5시가 다 됐죠. 4시 53분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막 속이 볼볼 끓죠. 이거 변호사들한테 한바탕 해야 되나? 이제 막 검사들한테 화가 난 거는 뭐 시기적으로 또 이제 좀 검사들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뭐 시간만 법정에서 허가만 된다면 검사들한테 싹 짓밟아 버리고 싶고 변호사들한테 한바탕 하고 싶었죠. 근데 일단 이제 그래도 참고 제가 또 시끄럽게 하면 이 자파놈이 또 시끄럽게 할 테니까 일단은 제가 또 참고 이제 휴식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식을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서정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서정은 뭐 번호 불러가면서 이런 서류 받아들일 거냐 어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은 지난번에도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은 그 롯데가 그 2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처럼 삼성의 목적은 지금 일단은 이정유 불구속 상태니까 자기들도 빨리 그냥 이 집행유예를 받고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을 더 받아갖고 이정유 또 깜빵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봤듯이 여물에서 봤듯이 모든 죄를 대통령에 덮어씌고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다. 수동적으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다. 누가 그러더라고. 업수 작전을 한다고. 이지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서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제 증거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교수였었나 뭐 전승인 교수 김하진 교수 이 사람을 삼성에서는 김하진 교수하고 이게 지배 개편, 지배 개선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서울대 김하진 교수하고 송경식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양재식이가 양형 증인으로 그렇게 삼성에서 이런 사람들 부른다면 우리도 김하진처럼 그러니까 지배 개편, 지배 개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교수를 부르겠다. 전승희 교수라고 이 사람이 막 칼림도 쓰고 하나 봐요. 이 사람을 증인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같은 날 서로가 학문적인 그 주장이 다른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가 일어나서 특검은 수사 중인 그런데 아마 특검이 어제 날짜로 또 무슨 자료를 받아본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못 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그냥 네가 특검은 수사적인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아는 듯이 말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에서 뭐 조사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제 날짜를 받았다고 이 검사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거라서 검토를 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처음 재판할 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네가 삼성이 증인으로 부른 김하진 교수는 지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배 개선의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송경식은 기업들을 청와대에서 부르면 기업인 을이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송경식 증인을 불러서 자기네들은 물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삼성이 또 증인으로서 또 외국인을 하나 더 신청을 했어요.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지난번에 제가 잘 이제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이 사람도 같이 증인으로 초대를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판사가 송경식은 양쪽에서 다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송경식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증인은 뭐 그것도 판사가 신중한 거지. 아니면 그 차문호도 그런 게 있었거든. 차문호 옆에 민변에서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뭐 결정을 한다. 요거는 그 판사가 그 옆에 배석 판사들하고 열심히 회의하고 하는 거는 그 차문호가 옆에 있는 그 민변 여자 변호사가 있으니까 차문호 케이스나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하고 있는 유영애 판사를 재판하고 있는 지금은 변호사도 그 유해용 지금은 변호사죠. 이분을 재판하고 있는 박남천 이 젊은 판사 요 사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 5분만 달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도 재판하고 있는 판사거든요. 이 판사도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니까 5분만 달라고 그러더니 또 나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오더니 송경식은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그 증인들은 일단 송경식이 나오는 날 그날 재판을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인재 변호사는 자기네가 요청한 김하진 교수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을 하는데 검찰이 요청한 그 전승인 이 사람은 자기네가 채택을 안 하겠다. 이 사람이 지금 삼성에 대한 어떤 그 나쁜 칼럼을 몇 개 쓰고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삼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증인으로 받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그 송경식 이외의 증인들은 다음 재판 기일을 보고 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끝날 무렵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씩씩대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나마 판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피고인에 대한 뭐 그러면서 거절할 수 없는 뭐 요구 이런 거를 피고인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향후에 피고인이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에 이 집권자한테서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에 또 뇌물 공유를 할 것인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어떻게 할 건지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세를 불렀어요. 전두환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말한 것도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아니 왜 문재인은 안 넣어요? 문재인도 지금 넣어야지. 그랬는데 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후에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에 피고인은 또 뇌물 공유를 할 것인지 뇌물 요구 받더라도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시를 해주길 바란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이 한마디에 속이 확 뚫리고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이재용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 문재인한테 끌려다닌 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덩신 같다고 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박 대통령한테만 뇌물 줬나요? 지금까지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권력자한테 뇌물 준 거 관행 아니었었어요? 물론 전두환, 노태우 해서 수천억 해갖고 물론 감옥소에 갔지만 그렇다고 김영삼, 김대중이 안 먹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노무현이 안 먹었나요? 문재인 꼬라지를 보세요. 평창 어떻게 치렀어요? 에? 기업들이 못하니까 2018년도에 겁나서 기업들이 못하니까 한전 협박해갖고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 북한에 투자하라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오늘도 제가 삼성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좌파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북한에다 투자하라고 이지랄로 댓글 달았어요. 네? 수시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집단이 기업들 협박하잖아요. 금강산에 투자해라. 뭐를 해라. 그러니까 끌고 가고 냉면이나 쳐먹이고. 그런데 오늘 판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음에 삼성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안 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하고 어떻게 되나. 언론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나. 예? 박 대통령한테만 뇌물 줬어요? 박 대통령이 뇌물 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진짜 오늘 폭파하는 날이었어요. 재판 끝나고 물론 좌파가 민노총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저것도 들썰을 할 텐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제가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변호사님 플레이그라운드는 차은택이 만드는데 왜 그걸 최준실이가 만들었다고 그러냐고. 지금 태평의 변호사들 너무 틀렸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재판을 하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나오면서. 한두 번 틀린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냐고. 아니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론 얘기하면서 이제 복도에 나오고 막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복도에 또 좌파들이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 삼성 그 피고인들하고 변호사들이 빨리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복도에 나갔으니까 한 변호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막 소리 쳤죠. 그러고 있다가 이쪽에서 왼쪽 문으로 검사들 나올 때는 제가 또 막 검사들 3년 전이랑 어쩌면 똑같은 거짓말 얘기하고 앉았냐고. 2016년도에 촛불 뜯은 거 거짓한 거 그걸 똑같이 지금 뜯으러 앉았냐고. 대통령하고 최준실가 공부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제가 막 소리쳤어요. 당신들도 재판에 설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하고 최준실가 공부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예?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뭐 그러고 나니까 좌파놈들 막 소리치더라고. 이재용 뭐 하면서 뭐 이 새끼는 아마 내가 지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삼성 변호사를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도 뭐 괴롭죠. 사실 그게 아닌데 결국은 그놈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쪽에 서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막 저는 소리쳤어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삼성만 빠져나가면 다냐고 막 제가 소리쳤죠. 그리고 밖으로 그런 막 나왔어요. 도대체 삼성의 변호사라는 게 우리나라 1등 가는 회사의 변호사라는 게 저따위 엉터리라고.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이가 만든 게 아니고 차은택이 만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고 하냐고 제가 막 소리쳤죠. 사실 제가 그때는 기자들이나 그 좌파들 들으라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었어요. 막 소리치면서 내려왔죠. 내려와가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제 벌써 그때가 6시가 다 돼가니까 어두웠었죠. 어두웠는데 또 펜스를 쳐놓고 못 가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재용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재용 내려갈 때 제가 그랬지. 이재용 씨 똑바로 하라고. 그따위로 변호를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 이제 이재용을 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임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임원들이 내려오는데 박상진 내려오길래 박상진 제가 소리 쳤더니 뒤로 돌아다보고 가다가 고개를 딱 돌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박은호한테
박은호 농간에 당해갖고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제가 법정에서도 그랬네요. 그거 나오면서 박상진은 박은호한테 농간 당하고 이 사태를 만드는데 박상진은 증인으로 나와서 똑바로 증언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갖고 있는데 박상진 제가 또 소리 치니까 이 남자가 돌아보더라고요. 박상진은 박은호한테 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왜 거짓말 하냐고 제가 막 소리 쳤어요. 진짜 기가 막혀.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까 대통령 깜빵에 가서 평생을 살라 이거지 뭐예요. 자기네들은 빠져나오고. 아니 문재인이가 100년 가요? 예? 문재인이가 삼성 문 닫게 해요?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나 삼성이 망하나 한번 해볼 배짱도 없어요? 제가요 대통령 재판 이재용 재판 들어갔을 때도 정말 이재용의 의젓한 자세에 제가 칭찬했어요. 물론 제가 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냥 좋은 점만 보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와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못 참아요. 이재용의 그 약점 그대로 보고 들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고 자기네들 빠져나와갖고 자기네들 휘덕거리고 살겠다고요? 대통령이 아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자식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당하는 고통을 보상해줄 방법이 있어요? 못 참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아니 탄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온갖 더러운 누명 다 쓰고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 질책이라뇨. 질책이 홍석기 때문에 한 거라고 자기네들 말한 걸 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파기환송심이 왔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고요. 정말 씩씩대고 있다가 아마도 삼성이 재판에 온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꼴을 보여주지 않았었고 내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거기 아는 얼굴도 있었고. 에? 다음에 나가면 한번 이딴 식으로 하면 제가 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진짜 쉬는 시간이고 뭐고 그냥 이재용이든 삼성 변호사든 가만 안 둘 거예요. 확 질러버릴 거예요. 아주 개무시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에? 기사에서 쓰레기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준 적 있어요? 이딴 식으로 기사를 내갖고 어떻게 대통령 제가 풀어지냐고요. 개엉터리를. 정말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스럽게 날짜를 2주 후로 잡지 않고 거의 한 달 후 1월 17일 날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12월 20일 김성태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김성태의 결심에 가볼 수 있게 됐어요. 네. 12월 달에 그래도 우병우 수석 재판도 있고 김경수가 골로 가는 그런 재판도 있고 하니까 아직도 몇 가지 볼 재판이 있어요. 다음 재판에 또 가서 보고 노력은 하겠지만 삼성 변호사 이따위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예? 최소한 삼성 직원들도 알아야 돼요. 이 엉터리를 알지 말고 제가 몸부림을 쳐더라도 삼성 직원들 똑바로 알라고 제가 소리칠 거예요. 걔 엉터리를 알지 말고 이제 모르죠. 뭐 이제 조국이나 정경심에 아니면 저 배신자 역적들의 재판에 들어가면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 재판에서 걔 엉터리를 한 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순간순간 막 더 소리쳤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좌파들 물론 제가 삼성 이따위에 삼성을 뭐 이해는 안 하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좌파들이 또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보기가 그것도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파 때문에 제가 조심은 하겠지만 하여튼 삼성 변호사가 저따위라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삼성 직원들 똑바로 해야 돼요.
저것들이 진짜 우리만큼 알겠어요? 예? 기자들한테 최소한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아침에 4시에 가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더 일찍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좌파님이 텐트까지 주고 잤다니까 제가 완전 항복이죠. 그러면은 저는 몇 시에 가야 되는지 하여튼 뭐 저 혼자 이런 재판을 본다는 게 정말 억울하고 저 혼자 들어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우리 편에서 같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또 염동지한테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울먹울먹 하면서 진짜 와달라고 했는데 다들 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재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정말 안타까운 재판을 또 오늘 봤습니다. 이제 뭐 삼성 재판은 그래서 1월 17일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한 번, 두 번 나오고 나서 재판이 곧 끝나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걸 어떡하냐고요. 에? 대통령이 이대로 묻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떡하냐고요. 하여튼 저라도 몸부림 수 있는 데까지 몸부림을 쳐야죠. 네, 방송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또 제가 흥분한 분노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